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온 연준의 금리 인하. 하지만 코인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죠. 다들 금리를 내리면 코인 시장은 무조건 상승한다 이야기를 해왔는데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많이들 답답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이 지루한 장세가 언제부터 폭발적인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이슈 집중분석입니다. 드디어 어제 전세계가 기다리던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연준은 금리 25bp 스몰컷을 단행했고요. 파월 의장은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약화를 언급하면서 비교적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FOMC의 결과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 증시는 반등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폭발적인 랠리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어딘가 불안한 분위기는 계속해서 남아있었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있었지만 9월 말 특유의 계절적 약세장 그리고 월말 월초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매도 압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시장은 지금 환호보다는 조심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불안한 반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연준은 이번에 금리를 4에서 4.25로 낮췄습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건 쉽게 말해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줄여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은 대출을 더 싸게 받아서 투자할 수 있고요. 개인들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자가 줄어들 수 있으니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리 인하는 보통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의 호재로 작용을 하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예상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발표 직후 미국 증시는 반등했고요. 비트코인도 11만 5천 달러 선을 지켰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시장에선 물가 상승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라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죠.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하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을 거고요.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계속 내리면 돈이 다시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서 부작용이 나오겠죠. 정리하자면 이번 한 차례 금리를 낮추긴 했지만 앞으로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는 신호였습니다. 투자자들도 시장의 이런 메시지를 읽고 일단 인하는 했지만 향후 방향은 아직 안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9월 말이라는 계절적 리스크까지 겹치고 있죠. 특히 9월 말 계절성과 월말 월초 리밸런싱을 감안하면 지금의 반등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과거 통계를 봐도 9월 말은 미국 기관들이 투자 성과를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시기죠. 잘된 종목은 더 사고 부진한 종목은 팔아서 비중을 줄이는데 이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왔어도 이번 반등은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반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 주 발표됐던 소비 지표를 다시 살펴보면 단기적인 모멘텀은 역시 존재합니다. 8월달 소매 음식 서비스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즉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에도 소비는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 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고용이 약해지면 소비도 꺾일 수 있고 결국 연준의 향후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는 확실히 호재였고요. 시장은 호재 그대로 상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관들 자금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9월 말 계절적 리스크와 월말 월초 그리고 분기말 리밸런싱 흐름까지 위험할 수 있는 일정들이 지난 이후에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FOMC 발표 이후에도 정확한 분석을 전달드렸고 시그널룸에 계신 많은 분들은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시그널룸에서 실시간 시황과 각종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FOMC 발표 직후에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폭발적인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현재의 시장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 기초가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CMC 공포 탐욕 지수는 51로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FOMC 발표 이후에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탐욕 구간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즉 투자자들이 완전히 낙관적으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이고 언제든지 다시 하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 수 있는 불안정한 심리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리스크 인덱스를 살펴보면 최근 이 지표가 양수로 전환이 되었죠. 과거에도 이 지표가 양수로 바뀌는 시점마다 비트코인은 장기 강세장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전환 직후에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약한 손을 털어내는 과정들이 반복되어 왔었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출렁임 속에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큰손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어떨까요? 하이퍼 리퀴드에서 한 고래 주소가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4,51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시간 동안 두 차례나 숏 포지션에 실패하고도 194개의 비트코인의 새로운 숏 포지션을 추가로 열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손실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상위 참여자들이 현재 상승 흐름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파생 상품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FOMC 이후 11만 5,200달러 지지선을 확보하면서 단기 반등에 성공했죠. 현재 전체 공급량의 95%가 이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9월 26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옵션 미결제 약정이 무려 50만 비트코인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만기 직전까지 큰 가격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고 특히 숏 스퀴즈가 발생한다면 급등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셔야 됩니다.
지표입니다. 옵션과 함께 주목해야 될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순간만 히트맵 지표 혹은 보통 감마 지표라고 부릅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딜러나 마켓메이커 같은 기관들이 현재 어떤 포지션을 준비 중인지 대략적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색깔을 기준으로 따뜻한 색, 즉 빨간색이 보이는 상단으로 기준선이 올라간다면 변동성은 줄어든다는 의미고요. 하단의 어두운 색으로 기준선이 내려간다면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포지션은 아직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상태이고요.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더리움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직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아직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지표에서 변동성이 가속되는 구간이 나온다면 시장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혹은 하락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롱이던 숏이던 기관들이 가져가는 포지션을 같이 따라가서 덩달아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기관들의 포지션을 나타내는 감마 온체인 데이터는 시그널 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ETF 유입을 볼게요. 비트코인 ETF는 2,544개의 비트코인을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반면에 이더리움 ETF는 11,000개 가까이가 순유출을 기록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상승하면서 알트코인으로 쏠렸던 과열이 잠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하죠. 옵션 프리미엄의 누적 분포를 보면 상방에 대한 과열 베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기 랠리 지속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지만 동시에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불안정한 구조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 구간을 지켜내고 있고 강세 사이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구간을 잃게 된다면 상승 모멘텀이 크게 약화되고 조정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FOMC 이후에 시장은 단기 반등에 성공하고 있지만 그 상승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은 상승장입니다. 고래들이 여전히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옵션 시장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가열되고 있죠. 특히 9월 말은 계절적으로 약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월말 월초 리밸런스 수급까지 겹쳐진다면 변동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방어적인 포지션을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연준의 FOMC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비트코인이 반등을 시작하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호재성 재료에 즉각적으로 매수가 붙으면서 15분봉 차트에서는 가파른 양봉이 연이어 등장을 했고 심리적으로도 시장이 한숨 돌리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났죠.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반등은 단단한 기반이 뒷받침된 상승이라기보다는 매우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불안한 흐름에 가깝습니다. 우선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네모박스 쳐진 부분이 FOMC 발표 당시인데 그 짧은 시간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래량이 죽은 가짜 상승장에 가깝습니다. 보조지표도 가짜 상승 흐름의 증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15분봉 RSI도 처음에는 80에 근접할 만큼 과매수권까지 치솟았죠. 그러나 이후에 결국에는 힘없이 꺾입니다. 이는 매수 탄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동평균선 흐름 역시 뚜렷한 추세 전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통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면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즉 정배열로 변하기 마련인데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이 다 얽혀있죠. 이 흐름은 횡보세나 추세의 전환 시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다시 이평선 아래로 밀릴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죠. 거래량과 모멘텀 외에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현재의 랠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공식 발표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된다 라는 낙관론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모두가 한 방향만 바라볼 때 시장은 종종 그 기대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반등은 FOMC라는 이벤트에 의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안도 랠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돌파, RSI의 약세,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의 불안정한 배열들이 겹치면서 이번 상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죠. 따라서 이번 반등을 무조건적인 강세 신호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작은 충격에도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한 국면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입니다. 지금은 안도 랠리 겉모습에 안주하기보다는 얇은 얼음판을 건너는 듯한 불안한 장세임을 인식하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해야 할 때와 쉬어야 할 때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시장 심리나 온체인 데이터 모든 지표들이 상승 방향성이 확실해졌을 때 포지션을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시간 시장 변동 상황은 시그널룸에서 수시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룸의 입장 비용은 전액 무료죠.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죠.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인 이슈 집중 분석이었습니다.